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3년째 갈아치웠습니다. 이 증가폭은 조금 줄었다지만 이 물가 상승률 이내로 사교육비를 잡겠다던 목표는 다시 내년으로 미루게 됐는데요.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할지 교육부 출입하는 황대웅 기자와 살펴봅니다. 황대웅 기자, 먼저 오늘 발표된 사교육비 통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교육부가 이제 지난해 올해는 사교육비 총액 한번 줄여보겠다. 못해도 상승폭을 물가 상승률 아래로는 잡아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비율로는 4.5% 증가해서 물가 상승률 3.6%를 웃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제시한 목표 2개 모두 다 이루지 못한 셈입니다. 학생 수는 528만 명에서 521만 명으로 7만 명 감소했는데 총액은 늘었으니까 1인당 사교육비는 당연히 늘었겠죠. 5.8% 증가한 43만 4천 원이고요. 사교육을 받는 학생으로만 좁혀보면 55만 3천 원입니다.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7조 5천억 원으로 8.2% 늘면서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월 평균 70만 원 이상 쓰는 학생 비중도 2.9% 늘어서 22%가 됐는데요. 이 70만 원 이상인 구간이 통계를 낼 때 가장 지출이 많은 구간인데 여기에 5명 중 1명이 이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역시 서울이 1인당 월 평균 62만 8천 원을 써서 지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낮은 전남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반면 일부 긍정적인 조짐도 있었는데요. 중학교는 사교육 참여율과 시간 모두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2016년 이후로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3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현장에서 이 통계가 현실이 못 따라간다. 이 실제 부담은 훨씬 더 크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7개는 가는 것 같아요. 다 통합해서 400 정도는 좀 알고 있어요. 저 450 정도. 국어, 영어, 수학하고 탐구 2개 해서 5개 하고 관련 독서실까지 하나 한 500에서 50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보신 것처럼 이 평균치보다 훨씬 큰 액수들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대상을 추리면 사교육비 지출은 훨씬 올라가는데요. 사교육 물가 자체가 오르고 참여 시간이나 비율도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의대 열풍이라든지 대입 개편 같은 변화에 편승해서 사교육 업계들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의 불안이 가중된 점도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담이 여전한 상황인데 이 교육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사교육비를 낮추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년에 목표로 하는 거는 반드시 올해보다는 줄이겠다는 겁니다. 뭐 금액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좀 줄이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난해 도입했던 종합대책 가운데 아직 정책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난 것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늘봄학교입니다. 지난해는 시범 사업에 그쳤지 않습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2,700개 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되는데 이러면 최소한 하루에 학원 가는 시간 2시간씩은 공교육이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돌봄 사교육비는 확실히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선 EBS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교육부는 70만 원 상당의 EBS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화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BS 중학 프리미엄의 사용자가 10,000명대에서 31만 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 정책의 효과를 보니까 덩달아 중학교 진학을 앞둔 이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에도 전 학년에서 유일하게 사교육비 규모가 감소했다는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중학교에서는 EBS 중학 프리미엄, 고등학교에선 EBS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인 단추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서 화상 멘토링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나 공정수능 확립 같은 정책들은 다소 급하게 추진된 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사교육비 부담 낮추겠다. 내년에는 꼭 지켜져야 할 텐데 앞으로 추가될 관련 대책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사교육비 통계에 좀 이 사각지대를 메꾸는 작업이 있는데요. 영어 유치원을 비롯한 영유아 사교육비는 현재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앞으로는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시험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재수생 포함한 이 N수생 사교육비도 지금 통계에 안 잡히고 있는 수치인데요. 이거는 지금 조사 연구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를 N수생으로 볼 것인지 개념을 정의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현직 교사들의 조직적인 문항 판매 그리고 평가원의 허술한 출제 관리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3월 말에 수능 기본계획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같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 수 있도록 촘촘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황대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